여러분, 우주에 현실의 모든 규칙이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 있다는 거 상상해 보셨나요? 네, 바로 블랙홀입니다. 오늘은 이 우주적인 괴물이 어떻게 물리학의 기본 법칙들을 뿌리째 흔들었는지 그 미스터리를 같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은요, 놀랍게도 무슨 최첨단 실험실이 아니에요.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아주 끔찍한 전쟁터에서 그 첫 번째 실마리가 발견됐습니다. 바로 전쟁터에서 탄생한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제1차 세계대전의 자원에서 참전했던 독일의 물리학자 카를 슈바르츠 슐트라는 사람이에요. 때는 1916년 이 슈바르츠 슐트라는 사람이 참호 안에서 포탄 궤도를 계산하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 머릿속으로는 아인슈타인이 막 발표한 따끈따끈한 일반 상대성 이론, 그 복잡한 방정식을 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의 진짜 관심사는 눈앞의 포탄이 아니라 별처럼 거대한 덩어리가 시공간을 어떻게 휘게 만드는가 하는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이었던 거예요.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무거운 물체가 그냥 얌전히 공간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볼링공을 고무판 위에 올려놓으면 고무판이 푹 꺼지는 것처럼 질량이 시공간을 휘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물체들은 그 휘어진 길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고요. 그래서 태양처럼 아주 무거운 물체 근처에 가면요, 시간이 진짜로 문자 그대로 더 느리게 가요. 공간도 쭉 늘어나고요. 절대적인 시간, 절대적인 공간 같은 건 없다는 뜻이죠. 자, 여기서 슈바르츠 슐트가 정말 기가 막힌 걸 발견합니다. 계산을 하다 보니까 수학적으로 아주 이상한 지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떤 물체든 그 질량을 한 점에 꾸역꾸역 압축시킨다고 상상했을 때 시간이 완전히 멈춰버리는 경계선이 생긴다는 거였어요. 이 슈바르츠 슐트 반지름이라는 개념이죠. 이걸 발견하고 너무 놀래서 아인슈타인한테 바로 편지를 보냈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몇 달 뒤에 전선에서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인류에게 우주 최대의 미스터리 하나를 딱 던져주고 말이죠. 자, 그럼 이제부터 이 방정식 속의 수학적인 호기심이 어떻게 현실 세계에 아주 무시무시한 존재로 바뀌게 되는지 한번 따라가 보죠. 보시면요, 1916년에는 그냥 방정식에 이상한 점이 있네 수준이었어요. 50년대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에이, 설마 저런 게 진짜 있겠어? 하면서 무시했죠. 그러다가 60년대가 되어서야 아, 이거 진짜 우주에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수학 문제에서 실제 천체로 인정받기까지 수십 년이 걸린 셈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 태양을 한번 볼까요? 태양의 슈바르츠 슐트 반지름은 겨우 3km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태양의 실제 크기는 70만 킬로미터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험한 경계선이 태양 깊숙한 곳에 안전하게 갇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대부분의 별들이 블랙홀이 아닌 이유예요. 질량이 충분히 압축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만약에 별이 죽으면서 자체 중력 때문에 이 3km보다 더 작게 쪼그라든다면 그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 경계가 현실에 딱 나타나면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이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경계선을 아주 유명한 이름으로 부르죠. 바로 사건의 지평선입니다. 여긴 말 그대로 돌아올 수 없는 강, 우주의 막다른 길이에요. 이 선을 일단 넘어가면 그게 뭐든 심지어 우주에서 가장 빠른 빛조차도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우주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겁니다. 자, 바로 이 돌아올 수 없는 경계에서부터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박살내는 첫 번째 역설, 즉 패러독스가 시작됩니다. 이게 관찰자의 역설이라는 건데요. 정말 이상합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우주비행사 한 명이 블랙홀로 떨어지고 있어요. 이걸 멀리서 안전하게 지켜보는 나의 시점에서는요, 저 비행사가 사건의 지평선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느려지다가 결국엔 딱 멈춰서서 불타버리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정작 그 비행사 본인은 어떨까요? 본인은 시간의 흐름에 아무런 변화도 못 느끼고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사건의 지평선을 휙 통과해버립니다. 자, 그럼 대체 뭐가 진짜일까요? 비행사는 경계선에서 불타서 사라진 건가요? 아니면 무사히 안으로 들어간 건가요? 말이 안 되잖아요. 불탔거나 안 탔거나 둘 중 하나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근데 여기서 물리학이 내놓은 답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둘 다 사실이다. 이게 바로 블랙홀 상보성이라는 원리인데요. 아니, 어떻게 둘 다 사실일 수가 있냐고요? 비밀은 바로 이거예요. 멀리서 지켜보던 나와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간 비행사는 절대로 다시 만날 수가 없어요. 비행사는 블랙홀 안에서 나올 수가 없으니까요.
서로 만나서 야, 내가 보니까 너 불탔는데? 아닌데 나 멀쩡한데? 이렇게 대화를 나눌 기회가 영원히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 입장에서는 모순이 생길 일이 없는 거예요. 두 개의 서로 다른 현실이 그냥 동시에 존재하는 거죠. 정말 이상하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역설을 어떻게든 해결하는가 싶었는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터져 나왔어요. 이건 그냥 이상한 수준이 아니라 아예 물리학의 가장 근본적인 법칙을 깨부수는 말 그대로 우주적 범죄에 가까운 문제였죠. 물리학에는 정말 중요한 거의 종교적인 믿음 같은 법칙이 하나 있어요. 바로 정보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보를 막 뒤섞고 망가뜨릴 수는 있어도 아예 삭제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책 한 권을 태웠다고 쳐요. 그럼 책은 사라졌지만 그 재와 연기와 열,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분석하면 원래 책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이론적으로는 알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주에는 컨트롤 Z는 없어도 딜리트 키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유명한 스티븐 호킹 박사님이 엄청난 걸 발견해요. 블랙홀이 사실 완전히 까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조금씩 호킹 복사라는 열 에너지를 내뿜으면서 서서히 증발해서 언젠가는 완전히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자,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블랙홀이 백과사전 한지를 통째로 삼켰다고 해봐요. 그리고 수억, 수십억 년에 걸쳐서 증발해서 사라졌어요. 근데 문제는 얘가 뱉어내는 호킹 복사라는 게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열 에너지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백과사전에 있던 그 방대한 정보는 다 어디로 간 거죠? 그냥 삭제돼 버린 걸까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바로 이겁니다. 블랙홀이 증발해서 사라진다면 그 안에 들어갔던 모든 것들의 정보는 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이게 바로 정보 역설입니다. 블랙홀이 마치 우주의 모든 정보를 갈아버리는 거대한 분쇄기처럼 작동하는 셈인데 이건 물리학의 대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거잖아요. 절대 일어나선 안 될 일이죠. 물리학자들이 수십 년간 이 문제로 머리를 싸맸는데요. 해결의 실마리가 정말 의외의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바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세계, 기묘하고 알쏭달쏭한 양자역학의 세계에서 말이죠. 이걸 퍼즐에 비유하면 이해하기 쉬워요. 블랙홀에서 나오는 호킹 복사는 처음엔 그냥 아무렇게나 흩어진 퍼즐 조각 몇 개처럼 보여요. 이것만 봐서는 원래 그림이 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죠. 하지만 블랙홀이 계속 증발하면서 더 많은 조각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 모든 조각들을 다 모아서 맞춰보면 그 조각들 사이의 미세한 관계, 그 상관관계 속에서 원래 그림, 즉 사라졌던 정보가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겁니다. 정보가 사라진 게 아니라 그냥 상상도 못할 만큼 복잡하게 암호화돼서 흩어져 있었던 것뿐이죠. 결론은 이겁니다. 정보는 파괴된 적이 없었던 거예요. 단지 우주에서 가장 복잡한 암호로 바뀌어서 다시 세상에 뿌려졌을 뿐이죠. 이걸 가능하게 만든 마법 같은 원리가 바로 양자 얽힘이라는 건데요. 이건 쉽게 말해서 블랙홀에서 튀어나온 입자 하나하나가 블랙홀 안에 남아있는 짝꿍 입자랑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으로 나온 입자들을 분석하면 그 짝꿍을 통해 안에 무슨 정보가 있었는지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정말 중요한 점은요. 이 블랙홀의 골치 아픈 역설들을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현실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다시 생각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급진적인 생각으로 이어지냐면요. 첫째, 블랙홀처럼 거대한 천체도 결국엔 아주 작은 양자세계의 이상한 법칙을 따라야 한다는 거고요. 둘째, 이게 진짜 충격적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 공간이 사실은 어떤 2차원 표면에 저장된 정보가 만들어낸 홀로그램 같은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까지 이어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이 우주 자체가 거대한 양자 컴퓨터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결국 블랙홀은 거치 세계를 다루는 상대성 이론과 미시 세계를 다루는 양자 이론, 이 두 거대한 이론이 만나서 하나가 되어야만 풀리는 문제였던 거예요. 블랙홀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현실이라는 개념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이제 과학자들은 그 부서진 조각들을 주워 모으고 있죠. 과연 우리는 이 조각들로 어떤 새로운 현실, 어떤 새로운 우주를 다시 만들어내게 될까요?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